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검평 씨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측에 장소와 격식에 관계없는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문방구나 슈퍼마켓이 업종 변경을 하지 않고도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검평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농협과 자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곽인숙 기자입니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전 농협과 자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세종증권 인수를 담당했던 NH투자증권 경영기획팀 직원들을 상대로 인수 일자와 세종증권에서 NH투자증권으로 회사명을 바꾼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수색하는 등 박연차 최강실업 회장이 세종증권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노검평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지난 2005년 6월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씨는 이틀 뒤인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 실질 국민 총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권민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2분기 비해 3.7%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급등한 유가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33조 원이 넘는 무역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총소득의 감소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내수 회복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제 성장률은 3.8%로 지난 10월 통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05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특히 민간 소비와 수출 감소가 성장률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가 이어진다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문방구나 슈퍼마켓 운영자가 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과 문방구, 세탁소, 미용실 등은 2종 시설인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별도의 신청 없이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재고용 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서 2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계약 기간과 체류 기간도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점거로 방콕 공항이 전면 폐쇄되면서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임시 항공편을 통해 잇따라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아직도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서 귀국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방콕 공항에 발이 묶였던 국내 관광객들이 지친 모습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방콕 공항 점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폐쇄된 방콕 공항 인근의 우타파오 공항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몰려든 인파로 표를 구하는 데만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타파오로 이동해가지고 4일 밤을 더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김포공항 가가지고 또 타고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든 우타파오 공항은 마치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라고 관광객들은 전합니다.
파타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난민촌과 다름없습니다. 거의 세계 인종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렵게 표를 구해 귀국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항공편 관리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가니까 줄 서서 간다 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검문 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 측은 우리 관광객 4천여 명이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수백여 명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김하정 통일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든 대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제안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일방적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면 남북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도 국회 개수조정 소위가 또다시 파행을 빚으면서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시급한 처리는 민생 때문이라면서 늦어도 9월까지는 예산안 의결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 심의를 강행한다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전면적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호 국회의장은 오늘 새해 예산안의 법적 기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28만 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5만 3천여 명 가운데 8,300여 명이 관외 경작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이들 가운데 비료구매나 벼수매 실적이 없고 고소득인 이들을 중심으로 명단을 재작성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차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해고된 오모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과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 씨 등에게 매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철도공사가 오 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부모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이 고아로 남게 된 전 세계 어린이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시간에 8명꼴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어제 세계 에이즈 날을 맞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에이즈 날을 맞은 각국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엔 건물 앞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유엔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에이즈 감염자가 3,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는 에이즈를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걸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 비상계획을 통해서 올해 목표였던 에이즈 감염자 200만 명을 이미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we launched PEPFAR, our goal was to support treatment for 2 million people in 5 years.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have exceeded that goal early. 프랑스 파리에서는 영부인 부르니가 에이즈 퇴치 친선대사로 나섰습니다. Grâce à votre soutien, parce que le monde, je crois, s'est habitué au sida. Pourtant, on a entendu des chiffres qui sont encore hallucinants. 300 000 enfants morts en 2007.
부르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에이즈 환자를 만나고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금 모금에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의 대법원 앞에서는 남편을 에이즈에 감염시킨 부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면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해수면이 20년 만에 최고로 높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베네치아는 폭우로 평상시보다 1.5m가 높아졌는데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산마르코 광장 외 다른 유적지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7.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